유망 종목 소개받는 낭중지출 20개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 최종경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요즘에는 그 탐방하고 네. 그다음에 또 기간 세미나 그렇게 많이 활동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바쁘시겠어요? 예. 일단 지난번에 소개했던 네.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한번 좀 리뷰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떨까요? 예, 도이치모터스가 지난 2주 내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지난주죠. 1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네. 주가가 많이 하락을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이치모터스의 1분기 실적을 간단히 제가 구두로 코멘트를 드리면은 실적이 본 사업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네. 자회사인 도이치 파이낸셜의 실적이 적자를 지속하면서 그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그 도이치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그러니까 본격적인 사업은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 초기의 비용 발생에 따라서 2014년 상반기까지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 부분입니다. 다만 대출 여신이 쌓이면서 2014년 하반기부터는 BEP 포인트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2015년부터는 본격적인 수익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사실 도이치모터스도 수익을 오래 기대하기보다는 내년에 수익 기여를 네. 수익 성장을 기대를 하고 올해 싼 가격에 매입을 해서 내년에 그 수익을 보는 그런 투자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투자 전략을 9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내년에 이 회사가 들어오는 그 도이치 파이낸셜의 흑자 전환에 따른 수익 기여뿐만 아니라 새로 건립되는 중대형 서비스 센터나 그다음에 뭐 폐차 재활용 부품 사업 같은 신사업의 가치가 2015년에 다 네. 반영이 되면서 내년에 좋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소개해 주실 기업 얘기를 좀 해보죠. 어떤 기업인가요? 예, 오늘 말씀드릴 중소형 유망주는 KTS라는 기업입니다. 네, 많이 들어본 기업이에요? 맞습니다. 네. 예, KTS 좀 소개를 드리면은 KTS는 국내 대표적인 유무선 통신 기업이죠. 네. KT의 자회사입니다. 네. KT의 고객센터하고요, 우선번호 안내 서비스 등의 KT 고객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T 상품 관련된 유통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KT의 용역 서비스 전문 자회사입니다. 네. 주력 사업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그 KT의 고객센터 사업을 대신해주는 컨택센터 사업이 네.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KT의 114 번호 안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레 홈 또는 올레 모바일의 고객센터를 KTS가 대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T그룹의 고객센터뿐이 아니라 한전이나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그 고객센터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사가 굉장히 많네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광고 서비스인 우선 번호 안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114 번호 안내 기반의 지역 광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14에다 전화를 걸면은 네. 어디 전화번호를 물으려고 전화를 드리잖아요. 네. 그때 예를 들어서 딱 전화를 해서 MTN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그럼 여기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는데 여의도에 있는 좋은 방송국 알려주세요. 그러면 미리 광고비를 낸 방송국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지역 광고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유통 사업이 있습니다. 얘네가 KT 모바일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뭐 KT 선물카드나 아니면 모바일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수익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방송 하반부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KT 투어리스트 리워드라고 독자적인 신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사업 부문별로 좀 매출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제 좀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은 좀 뭐 어떻게 된다든지, 뭐 향후 지금 뭐 신성장 동력으로 갖고 있는 부분은 매출이 어떻다든지 네. 좀 그 부문별로 실적 현황을 좀 짚어주세요. 예. 2013년 기준을 일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KTS는 매출액이 3,877억 원, 영업이익이 172억 원, 당기순이익이 13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사업 부문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먼저 짚어드리면은 컨택센터 사업, 그러니까 콜센터를 대행해주는 사업이 전체 매출액의 이 중에 2,600억 원을 차지하면서 성장률은 전년 대비 조금 줄었습니다. 네. 2%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우선 번호 안내 사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13% 성장률을 기록을 해서 좀 하락폭이 컸었죠. 근데 제가 우선 번호 안내 서비스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네. 우선 번호 안내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는 광고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은 10%에 불과하지만 그 영업이익 기여가 워낙 절대적이라 마이너스 13%의 그 사업 부문 매출 감소는 전사 영업이익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분기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를 좀 그래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예,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전체적인 그 그래프의 부분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컨택센터 사업 네. 부분이 파란색으로 크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우선번호 안내 서비스 사업이 빨간색으로 이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이익 기여가 워낙 우선번호 안내 쪽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KTS의 전체적인 영업이익 그래프입니다. 분기 영업이익 그래프고요. 보시면은 이게 큐어크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본 사업이 뭐 컨택센터 사업이나 우선번호 안내 서비스 사업이 줄다 보니까 네. 전체적인 영업이익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매우 좀 약간 자연스러운 현상인 게 저희가 이제 114나 아니면 현대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고 스마트폰이 워낙 맞아요.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네. 스마트폰에서 직접 해결을 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컨택센터 사업을 하는 애들의 수익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분기별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계속해서 실적도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투자 포인트, 오늘 이 종목을 소개하시는 투자 포인트는 뭔가요? 물론 있습니다. 네. KTS의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는 저희가 짚어드렸던 것처럼 네. 컨택센터 사업하고 우선번호 안내 서비스 사업, 그러니까 원래의 본업이 실적이 감소하는 건 맞는데요. 네. 실적 감소화를 지금 최소화하고 있고요. 그 방안으로는 컨택센터 사업에서 원래는 KT의 콜센터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가 네. 현재는 말씀드렸던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보험공단 같이 타사의 컨택센터 사업까지 외주로 해서 실적을 방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하나는 실적이 이렇게 본업이 줄다 보니까 당연히 신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또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컨택센터 사업이 매출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사의 일반 컨택 사업의 외주 서비스가 증가를 하면서 방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신규 사업 KT 투어리스트 리워드라는 사업을 확대하면서 신사업 쪽에서 다시 성장성을 되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신규 사업, 이 KT 투어리스트 리월드 TR 사업 추진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 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신사업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KTS 네.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KTS가 운영하고 있는 신사업인 KT 투어리스트 리워드라는 사업은 그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지정된 4호 면세점이요. 네. 4호 면세장에서 3만 원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여 출국할 때 이를 그 외국인들이 수출을 하는 걸로 간주를 해서요. 물품에 부과된 그 내국세인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텍스 리펀드 사업입니다. 네. 업계 최초로 키오스크하고 ATM 시스템이라는 그 페이퍼리스 무인 자동 환급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해서 네. 거기서 경쟁력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국내에 특허를 출원한 이 그 페이퍼리스 서비스는 전표의 작성이나 보관, 분실이나 훼손 등의 불편함을 안고 있었던 기존의 서비스와는 달리 웹하고 모바일 기반한 데이터 연동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세간의 신고 없이 365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그림을 하나 준비해 오셨네요. 네. 제가 이 그림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게 현재 인천공항에서 텍스 리펀드를 받고 있는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텍스 리펀드라는 표시가 있고 네. 많은 외국인들이 줄을 서서 불편하게 그 환급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나마 상황이 좀 좋을 때 찍힌 사진이고요. 네. 조금 더 복잡할 때는 줄이 훨씬 더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TS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존의 수기 방식의 텍스 리펀드 방식이 아무래도 이제 불편하다는 걸 깨닫고 네. 전부 전산화를 지금 이뤄서 그 경쟁력으로 네. 지금 인천공항에다가 키오스크와 ATM 기계 20여 대를 설치해 놓은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 중국의 인랭카드와 그 업무 협약을 맺고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이 KT 투어리스트와 연계된 그런 네. 상품을 지금 계속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가맹점이 몇 개냐, 뭐 얼마나 가맹점과 계약을 맺었느냐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현재 그 환급 서비스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와 ATM 단말기 자체는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에 무인 단말기를 설치해 놓은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점이 중요합니다. 네. 화장품 체인인 아리따움이나 그다음에 김포공항점, 롯데마트 등과 지금 가맹점을 맺고 현재 가맹점은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업계의 그 3등에서 5등권에 있는 그 다른 업체들과 이 텍스 리펀드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네. 공동으로 이 사업을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텍스 리펀드 지금 이 페이퍼리스 사업을 하는 그 업체가 또 따로 있나요? 업계에서는 이 페이퍼리스 쪽으로 그 사업의 방향은 좀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실질적인 사업의 수혜 사업자인 1등 사업자, 2등 사업자는 아직도 그 수기 기반의 네. 예, 페이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페이퍼리스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도 KTS가 가장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아, 네. 그럼 뭔가 이제 이 신성장,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이 텍스 뭐 투어리스트 리워드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사후 면세장 세금 환급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여행을 가시거나 외국인들이 아니면 내국인이 여행을 가거나 네. 외국인이 오셨을 때 그 면세점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건 이미 세금이 다 제해진 상태에서 네, 물건을 네. 사서 물건을 안 받고 나중에 출고할 때 물건을 받아가는 건데 사후 면세장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살 때 돈을 다 내고 물건을 받은 다음에 네. 출국할 때 세금을 받아 나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해외 여행을 가서 백화점 같은 데를 가는 거죠. 백화점을 가서 물건을 산 다음에 그 세금을 이제 공항에 가서 뭐 환급받는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 관광객 같은 경우는 그 당국의 그 세무서나 세관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그런 작업을 취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그 모든 작업을 대행해 주는 대행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네. 한 가지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시장 1등 사업자가 이 텍스 리펀드 사업 1등 사업자가 글로벌 블루라는 스웨덴 다국적 기업이 현재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KTS를 포함한 국내 기업들이 그 시장을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기존의 어떤 사업들은 조금 이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요 신성장 동력 요게 이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 빠르게 성장하느냐가 좀 주가의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이 신성장 동력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좀 의구심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네.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예, 요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의 실적 전망으로 제가 매출액은 3,884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67억 원, 당기순이익은 162억 원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소폭 감소를 하는데 신사업이나 신사업이나 다른 사업 부분에 그 신규 사업을 확대하면서 벌어지는 일회성 비용이 증가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기존 주력 사업 부분은 매출 정체하고 그 신규 사업에 따른 그 진행으로 전년 대비 유사한 매출액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회성 비용이 많이 반영되었던 전년 4분기를 감안을 할 때 네. 올해 이익 부분에 반등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제가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4년 1분기 실적이고요. 네. KTS의 1분기 실적이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1,062억, 전년 대비 13%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49억 원으로 이 역시 15% 증가를 네. 했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까지 신규 사업의 수익 기여가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본 사업이 매출 감소세가 어느 정도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일반 콘텐츠 사업이 외주 사업이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방어를 해내고 있는 네. 그 실적이 1분기에 기록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로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KTS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500에서 1,600억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3년 말 기준으로 회사가 들고 있는 현금 자산이 820억 원이고요. 네. 2014년 1분기 말 기준으로 830억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가 워낙 기존 사업 부분이 감소는 하고 있지만 워낙 사업 부분이 탄탄하다 보니까 많은 현금을 가지고 뭐 추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지금 다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연구원님 그 원래 탐방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이 기업도 한번 다녀오셨나요? 물론입니다. KTS 같은 경우는 재미나게도 본사가 매우 가까운 여의도에 네. 위치해 있고요. 네, 네. 제가 뭐 컨택 센터를 직접 둘러보진 않았는데 회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일반 그 KT의 컨택 센터 사업이나 아니면은 뭐 우선 번호 안내 서비스 사업이 줄다 보니까 그 외주 주는 일반 컨택 센터 사업과 그다음에 유통 사업, 네. 그 KT 모바일 상품을 직접 하는 유통 사업 쪽에 많은 역량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쪽 외주의 컨택 센터와 그다음에 그 모바일
유통사업 쪽에 많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제가 오늘 강조드렸던 그 신사업 네. KT 투어리스트 리워드 사업 같은 경우는 회사 쪽에서도 큰 시장 성장과 그리고 크게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위기는 좋던가요? 아, 좋습니다. 네. 단지 제가 투자 전략하고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회사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기업 구조를 이미 갖춰놓은 상황이고요. 800억 원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현금 자산 등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 등을 진출을 해가지고 특히 말씀드린 KT 투어리스트 리워드 사업 같은 그 수익 기여가 본격화되는 2014년 하반기나 아니면 2015년 바라보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KT스 매우 좋은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그 다음에 주목하는 기업 살짝 팁 하나만 주고 가시죠. 예, 그 최근에 보면은 여행주들의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1분기 그렇죠. 실적 나쁘지는 않았고요. 네. 2분기 실적도 5월 초에 황금 연휴나 6월 초에 황금 연휴가 있기 때문에 네. 좋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향후 그 탐방과 기업 분석은 여행주 쪽에 좀 관심을 네. 갖고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여행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소개해주신 KT스 앞으로 주가 추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